안녕하세요. 김진만 기술사입니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126회 문제 분석입니다. 자, 126회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강조드렸던 KC 관련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를 얘기한다면 한 중하 정도의 기본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KC도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계산 문제도 추가가 됐죠. 계산 문제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단락전류인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마 이번 1회 시험은 고득점자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시험이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절이라서 협회 큐넷에 이제 문제 원본이 아직 올라오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원본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카페에 먼저 올려드린 문제 분석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변전 설비에서 보시면은 수변전 설비의 종류가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수전 방식에서 종류가 문제가 나왔어요. 종류를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4교시 문제인데 이제 기본 문제죠.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가장 첫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 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안 나왔어요. 문제 스타일이 조금 우리가 전통적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옛날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설계 파트로 제가 따로 나눴는데 개통 구성에서 전기 설비를 기획하시오. 이런 문제가 예전에 좀 나왔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120회도 어떤 면적을 주고 소유자 설비를 기획하시오라는 형태가 문제가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 싱글 라인의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편하죠. 편하다기보다는 뭐 설계라는 게 우리가 싱글 라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싱글 라인 그리시고 용량 관련된 어떤 보호 설비까지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옆면적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용량을 변압기 용량이랑 변압기 뱅크를 구분하는 게 처음에 이제 가닥을 잡으셔야겠죠. 자, 뭐 별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스타일인데요. 수면 설비는 이렇게 딱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변압기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자, 변압기가 이제 보호장치 쪽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변압기가 전기적 보호장치와 기계적 보호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존에 이제 보호장치 문제를 보면은 이제 보호장치 아니면 통과 보호곡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기계적 보호 장치도 같이 이제 가져가시라고 이제 뭐 서브 노트에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딱 전기적과 기계적 보호 장치가 분류가 돼서 문제가 나왔었네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뭐 4교시 문제인데,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기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절연 방식이네요. 자, 이것도 이제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단절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통의 절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절연 협조를 통한 절연을 얘기하는 변압기 단절연 문제랑,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변압기의 절연, 뭐 어떤 몰드 혹은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연의 매질에 따라서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데, 요번에 나왔던 거는 절연 매질에 따른 오일 변압기, 몰드 변압기, 가스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자, 1교시 문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예비전원 파트에서 전기자 반작용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이제 뭐 기본 이론입니다. 발전기에서 기본 이론이고 건축 전기랑 발성 배전 이제 공통 이론이죠. 뭐 증자 감자를 뭐 교차자와 증자자와 감자자와 뭐 이런 얘기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지상부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어떤 전류에 대해서 무조건 90도 진상 혹은 지상에 대한 얘기를 항상 벡터를 그리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상부하 때 백도도를 그리는 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네. 1점짜리라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 그러게요. 시간이 좀 모자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 담으려면은. 1교시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두 문제 정도는 조금 한 페이지 이상의 어, 문제를 기술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쵸? 네. 뭐 이렇게 이제 특화시켜서 쓰시면 괜찮겠죠. 우리가 이제 수식이나 벡터도의 형태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 선정이네요. 나온다 했는데 이제 나왔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KDS가 바뀌었어요. 예비전원 파트가 일단은 바뀌었고, 기존의 PGRJ법을 대신해서 이제 GP법이 이제 어, 단일식으로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이 GP법으로 하면은 변압기 용량이 상승해요. 그쵸? 실제로 상승했고, 뭐 자료를 수업 시간에 자료를 드린 걸로 봐서 30% 넘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일단은 GP법에 일단은 이제 개정 목적이 일단 기존의 발전기 용량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건축 전기, 그 다음에 발송 배전, 그 다음에 전기 안전 이렇게 발전기 용량 선정 방법이 이번에 다 나왔죠. 그렇죠? 문제를 보니까 발송 배전 쪽에서 조금 문제가 조금 희한하게 나왔는데 뭐 피지법에 관해 설명하신 이제 GP법과 그렇게 나왔는데 네, 발전기 용량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예비 전원은 여기까지네요. 자, 그 다음에 차단기 보겠습니다. 차단기는 이게 또 나올까 했는데 나왔습니다. 1교시 문제라서 부담 없이 쓰셨을 것 같아요. 주택용과 배선용 차단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전격 전압, 전격 전류가 조금 달랐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순시의 트립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 순시 트립에 대한 얘기도 우리 BCD 타입 같은 것도 이런 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1교시 문제로 부담 없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장 계산. 계산 문제가 조금 요즘에 몇 년 근래 동안 좀 안 나왔어요. 그쵸? 네. 근데 고장 계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쵸? 네. 지금 이제 원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학우분들 중에서 문제를 주신 분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쵸? 오히려 너무 이제 계산 문제라는 게 너무 이제 계산 문제만 딱딱딱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뭐 한 페이지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조금 이제 앞에 계산에 대한 뭐 이론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고 그래서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채워도 한 두 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단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콘덴서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선 문제 보시죠. 간선 전압 강화 쪽에서 전압 강화율, 변동률 문제가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뭐 전압 강화와 변동률에 대해 설명하시죠. 워낙 기본이라서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KC 관련돼서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선에서 설계시 고려사항에서 이제 KC 관련돼서 어, 케이블이겠죠? 그렇죠? 케이블, 굵기, 산정 시 고려사항.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어,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이제 KCG 1702 기반으로 차단기, AT값 선정하는 5개, 그리고 도체 사이즈 선정하는 6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도 케이블 구조의 특징 저도 이제 수험 시절에 공부했을 때 이런 도체 섹션 뭐 도체 내부 반도연체 외부 반도연체 뭐 금속 바인더 테이프 이제 뭐
섹션을 외우느라고 참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이 안 나오다가 요 근래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네. 뭐 기본 문제긴 해요. 기본 문제긴 한데, 조금 전통적인 문제죠. 제 개인 이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이블 시공 방법 나왔네요. 그쵸? 저랑, 그 다음에 민철식 교수님이랑, 그다음 이제 뭐 협회나, 저기, 뭐 협회나, 뭐 대한전기협회, 그 다음 기술인협회, 기고, 혹은 또는 이제 외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쵸? 네, 공사협회도 강의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네, 뭐 1교시 문제라서 뭐 우리가 아시는 내용, 맨날 이제 쓰는 내용, 그림 갖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선은 여기까지네요. 자, 전력 품질. 품질 문제에서 이거 고주파 원인 대책. 이 고주파 영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트 문제, 그렇죠? 케이블을 물어보든 회전기를 물어보든 회전기 중에서 발전기, 전동기를 물어보든 변압기를 물어보든 이게 하나의 세트의 문제예요. 세트의 문제고 마치 이제 순서를 뭐 순서는 없죠. 순서는 없는데 뭐 올해는 요 놈 나오고 다음 회차에는 다음 놈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삼성 오신 케이블 보정계수 까지 해서 굉장히 뭐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품질 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접지입니다. 접지에서 대지정률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안전공사 검사 기준에, 기존처럼 설계하지 말고, i3 80이든 IC61936이든 실제로 대지정률 측정하거나, 그쵸? 측정을 외노의 사정보로 측정하거나, 그 다음에 대지 지질 조사 보고서, 우리가 드릴링 로그라고 불리는 토목에서 이제 레포트를 작성하죠. 최소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실제로 제출해서 그 근거로 우리가 접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로우 S라는 게 되게 이슈였어요. 그쵸? 표토층 대지 저항률이죠. 그쵸? 로우 값은 대지 저항률은 낮을수록 좋고요. 로우 S라고 불리는 우리가 표토층 대지 저항률은 높을수록 좋았어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대지 저항률 로우가 문제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뭐 굉장히 쉬웠고요. 3교시 3페이지, 4페이지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접지로 따로 뺐는데 NGR 문제입니다. NGR 문제가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제가 수험시가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아마 시험 볼 때 그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고요. 지력전류가 100A, 전압도 나왔어요. 그쵸? 지력전류가 100A도 나왔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쵸? 네. 10점짜리 문제로 부담 없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대지 저항률과 관련돼서 i3 80, IC61936 기반으로 설계 플로우는 머릿속에, 그쵸?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61936 내용 자체가, 61936 자체에 있는 내용이 몇 개 없어요. 그쵸? 문제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1703, KCG 1703 내용 보면은, 별다로 규정한 내용 없고, 아이스 리플이 80식에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아이스 리플이 80 외우시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KC, 관련된 내용을 암기하시면 돼요. 달랐던 내용이, 허용 접촉 전압식이 IC가 별도로 따로 있었어요. 그쵸? 네, KC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전압. 아이스리플 80에는 스트레스 전압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61936에 스트레스 전압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TN 계통에서 스트레스 전압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TNS 계통에서는 스트레스 전압이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제가 이제 스트레스 전압을 문제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제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설계 굵기 선정에서 KC에서 정하는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에 대해 설명하시죠.
뭐 이것도 굉장히 쉽죠. 뭐 중요한 게 이제 포인트를 줬자면은 우리가 이제 K 값을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쵸? 제가 K 값이 수업 시간에 왜 143이 나오는지, 왜 PVC, GV 전선을 왜 143을 쓰는지, 그쵸? 네, 우리가 접지선 할 때는 우리가 PVC를, 그쵸? 이건 뭐 이제 문제풀이 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호도체, 뭐 XLP 계열을 할 때 143 쓰시잖아요. 그쵸? 네, 143. 그 다음에 우리가 PVC를 그리고 보통 접지선, 그라운드 와이어라고 해서 접지선을 써요. 그쵸? 접지선을 쓸 때는, 그쵸? 이것도 143이에요. 그쵸? 115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간단한 LP 형식 기준으로 쓰시면은 굉장히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았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보. 분사형 전원 쪽에서 뭐 인체 감전보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단 코드를 찾고 있는데 아직 제가 이제 문제풀이 중이라서 문제 인체 감전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설명하시오. 핸드북 기준으로 이제 KC 핸드북이죠. 핸드북이랑 이제 KC와 KC 핸드북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고 60364 우리가 감전보호가 4-44인 거예요. 네. 그 내용을 기준, 감전보 트리 기준으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 풀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접지는 이게 끝이네요. 자, 피레 가보겠습니다. 피레가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SPD 문제가 참 안 나와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SPD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125일 때 한번 나왔네요. 그쵸? 네. 자, CT 보호 계좌는 특별한 문제가 안 나왔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재생. 자, 연료전지네요. 연료전지. 이론 쪽에서 발전 원리 구성 요소 정리 및 특징. 워낙 이제 기본 문제라서, 네. 그 다음에 125회 때도 이미 발전 원리가 나왔는데, 뒤에 어떤 뭐 A와 B를 이제 A와 B에 대해 설명하시오. B만 바꿔서 또 문제가 연속으로 나온 형태네요. 뭐 발전 원리와 이런 거는 뭐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다 풀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신재생 몇 개 가져가지도 않는데 기본 문제는 가져가셔야죠.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뭐 문제 교시도 부담 없는 11교시 10점짜리 문제였고요. 뭐 필요성과 특징 이제 워낙 뭐 기본적인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 충전 설비에 대한 이렇게, 자, 단 충전 설비 환경부 지침과 KC 충전 장치 시설에 따른다. 법규 그대로 쓰란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준대로 정리를 하셨으면은 부담 없이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충전 장치에 대한 내용을 쓰셔도 크게 이제 틀리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네, 어차피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기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조명에서 보면은 설계 고려 사항과 뭐 좋은 조명의 요건, 참 이거는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색온도와 조도, 사람에 미치는 일반적인 느낌, 뭐 차가운 거, 딱 파장에 따라서 뭐 차가운 느낌, 따스한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제 뭐 1교시 문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과연 이 문제가 나올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워낙 이제 기본 문제라서 제가 근데 조명 관련돼서는 이제 조명도 그렇고 동력도 그렇고 어떤 파트를 공부하기에는 좀 깊이 공부하려면은 워낙 내용도 깊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명이랑 동력은 찍어서 문제를 좀 필터링해서 가져가는 게 조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조명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네, 조명은 이게 다네요. 자, 동력.
동력 중에서는 속도 제어가 나왔네요. 속도 제어 중에서 인버터 제어 방식 단일 문제로 15점짜리로 나왔어요. 자, 우리가 보통 속도 제어는 우리가 이제 속도 제어의 종류를 유도준동기 이제 유도준동기 속도 제어 종류를 우리가 보통 이제 25점짜리 형태로 준비해 가는데 단일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런 스타일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속도 제어 문제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동력 쪽에서 이제 보호장치 문제가 나왔네요. 과부하 및 단락보호 방법. 자, 과부하 보호, 단락보호. 우리가 이제 KCG 1702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EOCR, 그리고 뭘 설치해요? 차단기 MC12를 같이 설치해요. 그쵸?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MC 같은 게 중간에 껴 있고요. 보통 이제 옛날에 판단 기준 대비로 얘기하면은 이제 MCCB는 케이블 보호를 열적 강도를 보호 못하죠. 그렇죠? 전동기 기동 전류를 고려해서 문제를 굉장히 크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MCB는 거의 후비 보호인 단락 보호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과부하 그런 걸 갖다가 우리 EOCR 혹은 THR 열동 계전기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었어요. 옛날에 판단 기준에는. 근데 KCG로 바뀌면서 KCG 1702에 의하면은 차단기 MCCB 하나로 우리가 차단기 선정 5가지를 보면은 모토체를 이제 5가지 방법을 보면은 과부하 보호 그런 거를 다 MCCB가 해야 돼요. 그렇죠? 반복해서 말씀드린 1702 기반으로 쓰시면은 조금 고득점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력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송입니다. 반송은 다행히 안 나왔네요. 그래서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반송 문제를. 자, 통신 문제. 통신 관련된 것도 역시 문제가 안 나왔네요. 자, 통신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통신과의 어벽 싸움 때문에 조금 이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형태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에너지 세이빙 인증에 관련됐는데 제로 에너지 빌딩이 2년이 안 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인증 제도. 특별히 이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암기 문제죠. ZTB는 뭐 신재생이나 이런 인증 관련돼서 뒤에 거는 거의 다 이제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문제인데 조금 2년이 안 돼서 121회 때 나왔다가 126회 때 1번 1교시 형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신 분은 조금 있으시다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이제 외우신 분들은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일찍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VE, 우리 밸류 엔지니어링. 저 이제 수험 준비할 때, 그때 좀 옛날 문제죠. 옛날 문제고, 당시 이제 감리랑, 좀 화두가 돼서 감리랑 VE 막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던 문제예요. 오랜만에 나와서 뭐 준비하신 분들은 푸셨을 거고요. 일단 우리 뭐 교재는 있어요, 그쵸? 네, 교재는 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추세가 조금 많이 밀려서. 네. 자, 에너지 세이빙 관련돼서는 뭐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 하나가 나왔고요. 자, 감리 관련돼서는 문제가 안 나왔네요. 자, 기타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타 문제에서 소방. 자, 비상방송. 자, 비상방송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설계를 해요. 전기 쪽에서. 통신과의 어벽 싸움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근데 소방 감지기의 종류 중 이온화식과 광전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감지기 문제 나올 때마다 좀 이런 건 문제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소방 전기 혹은 소방 기술사라는 완전히 어벽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네, 넘어갔고 이렇게 이제 뭐 지난번 지금 뭐 117회인가요? 이렇게 이제 불꽃 감지기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감지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는 조금 우리의 스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시는데 조금 속상하죠. 그쵸? 네. 일단 뭐 이제 위에 이제 비상방송이 이제 통신 쪽에 있지만 감지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방 쪽을 뺐습니다. 자, 소방 쪽에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콘이에요. 그쵸? 비콘. 119에 나왔다가 129에 나올만 했네요. 그쵸? 네. 추설 봐도 나올만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신 분은 이제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기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기본 이론에서 유전율, 투자율, 도전율, 저항률 다 아는데도 이렇게 문제를 딱 찍어 나오면은 조금 그쵸 가물가물해요. 네, 그런 문제가 기본 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 문제가 그러네요. 기본 이론 중에서 정전압원, 정전류원 문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그렇죠? 네. 태분한 노튼 정밀 베이스로 정전압원, 정전류원에 대해 설명하시오. 1교시 문제로 뭐 부담스럽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를 여기까지 쭉 봤는데 문제가 보니까 거릴 타선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꾸준히 준비해 오신 일단 50점 넘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자력으로 푸실 줄 아시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고요. 거의 다 이제 새로 보는 문제, 새로 이제 등장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전무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기본 문제라는 형태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배웠던 건데 가끔 이제 중간에 이제 신재생 쪽이나 뒤에 너무 오랜만에 출제되는 그런 암기형 문제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 시험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준비가 되셨다면은 아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문제를 분류를 한번 해드렸고요. 명절 끝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명절 끝나고 카페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설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첫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첫 시험이 끝났고 나머지 2회차, 3회차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페이스를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놔서 이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쵸? 네. 요번 명절 끼고 조금 쉬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조금 시간 되실 때 복기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복기라는 게 복귀하는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자, 이제 구정이네요. 명절입니다. 그동안 가족분들과 못했던 시간 그리고 함께 같이 하셔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또 극성이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